오늘 아침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며 전국 대부분 지역엔 한파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자가 빼돌린 고객 정보가 3,000개이며 외부 유출은 없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특검의 첫 구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관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네 번째 성탄절에도 양측의 교전은 이어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망을 기원했고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야만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서울은 체감온도가 영하 18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한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정무 기자, 지금 화면으로만 봐도 너무 추워 보이는데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춥다는 소식에 귀마개와 목도리까지 써봤습니다만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차가운 공기가 정말 매섭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더 추운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1도, 광주 영하 5도, 철원 영하 1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훨씬 더 낮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올겨울 최강추위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됐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배설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간밤에 서울 강동구에서는 강추위에 지하철 5선 구분다리역 인근 상수도관이 파열돼 일부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흘러넘친 물이 곧바로 얼어붙어 빙판길이 됐는데요. 어젯밤 11시쯤 복구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처럼 한파가 덮친 날은 수도 계량기가 동파될 위험이 큽니다. 서울시는 잠시 뒤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올겨울 첫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하는데요. 수도 계량기함에 보온재를 설치하면 동파 위험을 줄일 수 있고요. 외출하실 때는 33초에 종이컵 한 컵을 채우는 속도로 수도꼭지를 틀어두면 동파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기상청은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오늘 외출할 계획이 있다면 가능한 한 가장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쿠팡이 어제 긴급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의 구체적 규모를 포함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객 정보를 빼낸 유출자의 자백까지 받아냈다는 건데요. 이 내용은 먼저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이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체 조사를 통해 고객 정보를 빼낸 유출자를 특정했고 자백까지 받아냈다는 겁니다. 쿠팡은 유출자가 3,300만 개의 고객 정보에 접근했지만 약 3,000개만 저장했고 이 역시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유출도 없었다며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체 조사가 이뤄진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사이버 보안업체 3곳에 의뢰해 해킹에 이용된 PC 2대를 직접 찾아낸 뒤 디지털 포렌식까지 진행했다는 겁니다. 유출자가 PC를 부수고 숨기려고 한 정황도 자세히 적었습니다. 노트북을 부순 뒤 쿠팡 로고가 적힌 가방에 벽돌과 함께 담아 하천에 버렸다며 잠수부를 동원해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소량의 고객 정보만 저장했으며 외부 전송은 없었고 이후 모두 삭제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담겼습니다. 쿠팡은 지난 17일부터 자체 조사로 진술과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제출해왔다며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현주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쿠팡의 일방적 발표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역시 당혹스러운 눈치인데요. 쿠팡 측은 유출자를 접촉한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쿠팡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정부는 곧장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번 정부 유출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정부 측과 어떤 협의도 없었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입장문을 통해 민관 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렸다며 쿠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며 진위를 따져봐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쿠팡을 수사 중인 경찰 역시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MBN 취재 결과 쿠팡 측은 피의자 측을 접촉한 사실에 대해 경찰에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 검거를 위해 관련 조치를 취했던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지난 21일 쿠팡 측은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진술서와 범행에 사용됐다는 노트북 등 증거물을 이미 제출했는데 정작 경찰의 분석은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쿠팡 측이 자체 조사한 결과가 경찰의 실제 수사와 일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미국이 한국 정치권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쿠팡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쿠팡을 옹호한 겁니다. 150억 원이 넘는 쿠팡의 미국 로비가 빛을 발하는 걸까요? 최희지 기자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SNS를 통해 한국의 쿠팡 사태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관계 재조정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한국이 미국 테크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유감스럽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차별적 조치와 미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만들 거라면서 미국의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은 나스닥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INC가 지분 100%를 소유한 미국 기업입니다. 오브라이언은 법적으로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책임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The data that was leaked in this incident in the United States would not be a violation of law. 미국 하원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 데럴 이사도 매체 기고를 통해 한국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공격한다면서 쿠팡을 예로 들었습니다. 미 정치권에서 쿠팡을 엄호하는 주장이 이어지는 배경으로 쿠팡의 로비 활동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쿠팡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100만 달러, 우리 돈 14억 정도를 기부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미국에 지출한 로비 자금도 1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 사태에 대한 각국 정치권 반응이 엇갈리면서 자칫 한미 간 통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대통령실은 급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성탄절인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들이 모여 쿠팡 사태 관련 회의를 가진 건데요. 휴일에 이례적으로 외교안보 라인까지 모두 소집했습니다. 계속해서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을 위한 범정부 장관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과기부와 공정위 등 관계부처뿐 아니라 외교부와 대통령실 안보실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성탄절에 외교 라인까지 모두 불러 장관급 회의를 개최한 건 이례적이라는 해석입니다. 최근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한미 무역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정보 공유와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대통령이 공정위 강제조사 등 쿠팡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경찰 수사와 쿠팡 자회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상황 등이 공유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제도도 만들고 조사 인력도 대량으로 좀 투입해가지고 하는 쪽쪽 다 걸린다 이 생각이 들겠고. 쿠팡이 한미 관계를 지렛대로 삼아 여론전을 벌이면서 대통령실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민주당도 쿠팡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의 동생이죠. 김유석 쿠팡 부사장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쿠팡 본사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한 사람을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이 있습니다. 김유석 씨라고요. 여기 이분이 쿠팡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지금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뭐 실세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실세 아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지난 17일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로서 해외 비즈니스 일정에 있다며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음 주 30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6개 상임위 연석 청문회 출석도 불투명한 만큼 동생 김유석 부사장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김 의장의 출석을 압박하는 것이란 해석입니다. 미국 쿠팡 본사의 미등기 임원으로 한국 쿠팡 법인에 파견 형식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김 부사장은 김 의장과 함께 이번 연석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항의 방문에서 쿠팡 경영진과 면담한 민병덕 의원은 MBN에 동생 김유석 씨가 쿠팡 한국법인의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답을 들었다며 형제가 청문회에 나란히 불참하면 국민 정서를 크게 자극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동생 압박 카드가 김범석 의장의 청문회 출석을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누가 추천하느냐는 건데요. 여야가 서로 다른 방식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통일교 특검의 후보자 추천 방식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 법안엔 특검 추천권을 법원행정처에 맡기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강조하며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하거나 헌법재판소 혹은 시민단체 등 제3자가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변협이라든지 민변이라든지 이제 시민단체 그런 쪽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나 민변 등은 구성상 여당의 편향적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헌재에서 추천을 한다거나 민변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직접 추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합의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대안을 민주당에 제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진보 3지대 정당인 조국혁신당과 보수 3지대 정당인 개혁신당에 맡기자는 겁니다. 개혁신당은 검토해볼 만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부정적이라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 나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에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항공사 특혜 논란으로 사과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엔 지역구 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대표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면직된 전직 보좌진들이 왜곡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고 공개 저격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김병기 의원실 소속 비서관과 한 병원 부원장 사이에 오간 메시지입니다. 의원님 사모님께서 진료를 받을 예정이라며 잘 부탁드린다는 문자에 교수님께 부탁드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의료 파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엔 김 의원 장남에 대해 최대한 빠른 진료를 요청하자 당일 진료가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 같은 지역구 병원의 특혜 의혹에 김 원내대표는 예약 부탁이 특혜 의전 지시로 둔갑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SNS에 최근 자신을 향한 의혹은 과거 함께 일했다가 사이가 틀어진 전직 보좌 직원의 제보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대화방에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욕설을 일삼고 여성 구의원을 도찰해 성희롱한 사실을 알게 돼 직권 면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관계가 좋고 보좌진들이 의원을 갖다가 이렇게 잘 모시겠다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폭로전이 불거지자 당내에서는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것을 탓하기 전에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가. 한 중진 의원도 MBN에 인간관계가 틀어진 문제로 정치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도부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고 김 원내대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한동훈 전 대표가 노고가 많았다며 공개 칭찬했습니다. 장 대표를 향한 화해 제스처라는 평가가 많은데 장 대표 반응은 어땠을까요?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대 최장시간 필리버스터를 한 장 대표를 향해 당 안팎에서 칭찬이 나오자 한동훈 전 대표도 장 대표를 축혀세웠습니다. 한 전 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 노고 많으셨다라고 밝힌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표결 이후 갈라선 뒤 최근 당원 게시판 문제 등으로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친한동훈계인 한지아 의원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동지가 되자, 동지가 될 수 있게 용기를 내자라는 의미가 아닐까. 하지만 장 대표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이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절박함, 그리고 필리버스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 대표가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지만 한 전 대표와는 여전히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당 쇄신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년 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티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정부가 북한 노동신문을 일반 국민의 접근이 제한되는 특수자료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마약 혐의 수사를 받던 도중 해외로 도피했다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오늘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황 씨는 2년 전 서울 강남에서 지인 등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오늘부터 내년 설 선물 세트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대형마트 업계는 고물가 속 가성비 선물을 대거 선보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오늘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가운데 첫 구형이 이뤄지는 건데요. 1심 판결은 다음 달 16일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장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5분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금일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먼저 진행됩니다. 이어 특검 측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4개 재판 가운데 특검의 구형은 처음인데 최대치로 구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공판에서 선고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내란 재판의 결과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내란 그 사건에서 만약에 이것이 내란에 해당하느냐,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의 이 판단권이 존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불법성과 체포방해 혐의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결심 공판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다음 달 16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대통령의 상징 봉황기가 오는 29일 0시 청와대에 걸리며 대통령실 집무실이 청와대로 공식 이전함을 알립니다. 공식 명칭도 대통령실에서 다시 청와대로 원상복귀됩니다. 이전 작업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청와대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정혜진 기자가 청와대 인근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는 29일 0시부터 정식 업무가 시작되는데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인근 상권에선 침체됐던 거리가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과거 청와대 직원들과 방문객들로 붐볐던 골목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도 이 가게를 입점을 하고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정말 많이 기대되죠. 주민들 사이에서도 청와대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이전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너무 반갑고 좋죠. 갔을 때 되게 뻥 뚫린 것 같은 허전함 그런 게 있었는데 다시 온다 하니까 고향에 오는 것 같은?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곳 사랑채 앞 분수대는 과거 1인 시위와 농성이 잦았던 곳입니다. 청와대 집무가 시작되면 시위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사랑채 인근에 집회를 신고한 단체가 현재 10곳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걱정이 좀 되죠. 화장실 같은 거 이용하러 막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조금 일하거나 할 때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 청와대 앞길을 러닝과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경비 강화에 따라 이용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러닝을 지금은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통제가 되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열린 경우, 낮은 경우를 원칙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 복귀를 둘러싼 기대와 걱정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괴물 산불로 불린 영남권 산불로 전국에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던 당시 전라북도의 한 소방서장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셔 국민적 공분을 샀었죠. 그런데 감찰을 벌인 상급기관에서 무징계 처분을 내려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무주 소방서장은 지난 4월 출장서를 내고 인근 산에 갔습니다. 화재 등 긴급 상황을 총괄하는 간부 6명도 데리고 갔는데 술까지 마셨습니다. 새로 생긴 서면 등산로도 한번 지리조사도 할 겸 하면서 직원들 좀 격려 목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벼운 이렇게 산행을 했던 거고요. 18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영남권 산불로 전국에 애도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직장 능력이 산불이랑 같은데 한마디로 등산객이 안 나눠진다든가 홍보 활동을 해야 하는데 사복을 입고 놀라는 거죠. 술도 미리 준비해 간 거고요. 전라북도는 석 달 넘게 감찰을 벌였는데 제 식구 감싸기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는 무주 소방서장에 대해 징계가 아닌 훈계 성격인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분의 변동이 없을 뿐더러 정년을 2년 앞두고 있어 사실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건 잘못했지만 징계 사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무 시간에 했다고 무조건 징계를 하는 건 아니고요. 많이 먹었느냐, 행태를 부렸느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하는데 중하게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서. 그동안 전북에서는 구급차 사적 이용과 공구맹령, 갑질 등 소방서장의 일탈이 반복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충청북도가 시군에 내려보낸 공문에 연인 간의 대화로 추정되는 사적인 문구가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는데 결제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로 도지사 직인까지 찍혀 그대로 배포됐습니다. 박상우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11개 시군에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내년에 보급할 스마트 축산 장비 모델이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문 맨 아래쪽에 엉뚱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오빠로 시작하는 6줄의 문장은 사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알고 보니 공문 작성 담당자가 연인에게 보내려고 써둔 개인 메시지가 복사돼 공문에 붙여진 겁니다. 이 공문은 도지사 직인이 찍힌 채로 시군에 배포됐는데 결제 과정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글자 자체가 하얀색으로 지정이 돼 있던 게 붙여지니까 공문서상에 보여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본인도 몰랐고. 공문을 내려받은 시군이 한글 프로그램으로 문서를 열자 해당 문구가 보였는데 담당 부서도 뒤늦게 이를 인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직원의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며 같은 내용의 공문을 다시 시군에 내려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전산 시스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코미디언 심영래 씨가 홍대 거리 한복판에 영구 의상을 입고 나타나 화제입니다. 산타 모자와 방한용 귀마개를 쓴 심영래 씨, 크리스마스를 맞아 입은 날 버스킹에 도전한 건데요. 니네들 아저씨 누군지 알아? 영구 아저씨 모르지? 니네 모르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선물을 안 주시네. 그때 이렇게 제가 오늘 홍대에서 처음 이게 버스킹 해보는데 나 외국에 온 것 같아. 너무 새로워가지고. 1980년대를 대표하는 국민 코미디언 심영래 씨, 올해 67세인데요. 누리꾼들은 추억의 영구 오랜만이다, 요즘 애들도 알까 싶었는데 유머는 전 세계 공통어다, 새로운 도전 응원합니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은행 지점에서 $100 지폐가 품절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성탄절 하루 전날 $1 환율이 30원 넘게 하락한 1,449.8원으로 마감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달러를 저가에 매수할 기회다, 지금 환전해야 한다, 오늘 은행에 가야겠다 등 원화를 달러 지폐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다만 해당 은행 측에선 지점 담당자가 본점에 달러 지폐를 요청하는 시기를 놓쳐 일시적으로 소진된 거라면서 달러 품귀 현상은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장기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 오사카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죠. 도톤보리 강에서 대규모 물고기떼가 포착됐습니다. 강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몰린 물고기떼가 무리지어 헤엄치는 모습인데요. 1995년 한신 대지진 당시에도 강에 물고기떼가 나타났다면서 지진 전조 현상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관광 명소인 만큼 국내 누리꾼들 역시 여행 취소해야 하나, 여러 번 여행 갔는데 저런 물고기떼는 본 적이 없다 등 걱정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명확한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번 현상을 지진과 연결짓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외식 물가가 너무 올라 밥 한 끼 사 먹기도 무서운 요즘입니다. 칼국수 한 그릇도 10,000원에 육박하는데요. 김밥이며 김치찌개며 안 오르는 메뉴가 없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의 한 칼국수집입니다. 진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을 가득 담은 칼국수를 7,000원대에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자재 가격뿐 아니라 치솟는 인건비까지 생각하면 내년에는 가격을 올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고춧가루도 근당 500원이 더 올려서 받아가더라고. 가스비도 많이 올랐지. 인건비, 첫째 인건비가 많이 없어. 내 인건비가 안 나와. 일부 다른 가게들은 이미 가격을 올려 서울 지역 칼국수 가격은 1년 전보다 4.9% 올랐습니다. 한 그릇에 10,000원에 육박하는 겁니다. 칼국수가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잖아요. 짜장면이랑 김밥 같은 거랑 더불어서. 근데 칼국수 한 그릇에 10,000원이라고 하면은 심리적인 부담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김치찌개 백반과 냉면 등 외식 메뉴 평균 가격도 3%에서 5%까지 줄줄이 올랐습니다. 특히 간단한 한 끼 식사로 많이 찾는 김밥은 최근 1년 사이 3,500원에서 3,700원으로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는 등 식당들의 원가 부담이 커진 탓입니다. 인건비뿐만 아니라 최근 고환율로 인해서 식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들이 앞으로도 물가 상승 압박으로. 당분간 고물가와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식비 오름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확인하려고 어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난 아이들 많을 겁니다. 그동안 산타는 엄마 아빠의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했는데 요새는 산타와 루돌프가 집에 들어와서 선물을 놓고 가는 모습까지 실제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보육원을 찾은 신부님. 아이들이 잠든 사이 선물을 준비하고 AI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물 든 남자를 이 산타로 바꿔줘. AI 산타를 우리 집에 초대하는 건 광고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집 거실 사진만 찍으면 준비 끝. 산타가 창문으로 들어와 선물을 두고 가는 모습을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뚱뚱보 산타 할아버지 봤는데 선물 옛날에 주시고 나갔네. 방에서 잠든 아이를 쓰다듬는 모습도 감쪽같이 만들어냅니다. 선물은 항상 하는 거지만 또 다른 또 재미를 또 어떻게 줄 수 있을까 항상 매년 생각하게 되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고 자연스럽고. 이렇게 아이가 쓴 편지를 직접 읽어보는 산타 모습도 만들 수 있습니다. 편지는 잘 받았단다.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렴. 아이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 추억을 선물하고픈 부모들은 AI 사용법을 서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AI 기술 발전이 낳은 진풍경 속 아이들의 동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대통령들은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 위치를 궁금해하는 아이들과 통화를 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지난 2018년 7살 어린이에게 아직도 산타를 믿느냐고 물어 논란이 됐던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려한 트리 앞에서 나란히 전화통화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 산타클로스 위치를 묻는 아이들에게 답변을 하는 산타 추적 봉사에 나섰습니다. 상대는 올해 4살인 꼬마. We want to make sure that he's not infiltrated, that we're not infiltrating into our country a bad Santa. 최근 강화된 이민 통제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선물로 석탄을 받고 싶지 않다는 8살 아이에겐 이런 농담을 던집니다. No, you don't want. Well, coal is. You mean clean, beautiful coal? No, coal is clean and beautiful. Please remember that. 서양에선 나쁜 아이에게 석탄을 선물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엉뚱하게 석탄 홍보에만 열을 올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사기라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펜실베이니아주 아이들에겐 선거 기간 나에게 아주 잘해줬다든가 압승해서 아주 좋아하는 곳이라는 표현도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한 행사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는 온통 정치 이념 전파와 치적 홍보뿐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어느덧 4번째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포성은 좀처럼 멈출 기미가 없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의 사망을 기원한다고 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젤렌스키는 야만적이라고 맞받으며 맹비난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성탄절 당일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포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영국의 스톰섀도 순항 미사일로 러시아 로스토프 지역 정유 공장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을 공격한 영상을 공개하는 등 팽팽한 긴장감을 이어갔습니다. 양국 갈등은 성탄절 메시지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폭설을 퍼부었습니다. Сьогодні мрія у всіх нас одна. І бажання ми загадуємо одне на всіх. щоб він сконав.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탄절 축하 전보를 보냈던 러시아도 젤렌스키를 향해서는 맹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Сообщение 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транном вчерашнем рождественском обращении Зеленского. Некультурно, озлобленно, похож на... 결국 교황까지 나서 전쟁의 평화와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Sostenute dall'impegno della comunità internazionale, trovino il coraggio di dialogare in modo sincero, diretto e rispettoso. 미국 주도로 진행 중인 종전협상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연내 합의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겨울철 포근한 니트 위에도 산타가 타는 썰매에도 빠지지 않는 동물이 있죠. 바로 멋진 뿔을 가진 술록인데요. 기후변화로 이 술록에게 어려움이 닥쳤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시죠. 겨울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물이 있다면 산타와 함께 썰매를 끄는 술록이 아닐까요? 그런데 핀란드의 한 술록 농장에 남모를 고충이 생겼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술록이 먹이인 이끼를 구하기 어려워진 건데요. 눈과 비가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땅 위에 얼음이 여러 겹으로 쌓이기 때문이라고요. 북극 지역은 다른 곳보다 4배 빠른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죠. 핀란드에 살고 있는 20만 마리의 술록들,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겨울 스포츠로 스키나 보드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동계 스포츠 명소로 유명한 프랑스 동부 알프스 지역에 드론이 자꾸 나타난다는데요. 어쩐 일일까요? 프랑스의 알프스 발토랑스 지역에 위치한 스키장. 해발 2,300m 설산을 자유롭게 가로지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스릴을 만끽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이 보장된다면 더 좋을 텐데요.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 바로 드론을 이용한 순찰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산의 경사진 부분까지 포착할 수 있어 다친 이용객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는데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 눈사태 발생 가능성까지 예측한다고요. 매년 100만 명이 찾는 이곳, 드론만 있다면 든든하겠네요. 마지막 소식은 순한 눈망울이 매력적인 새끼 당나귀에게 일어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한때 좌절을 겪었지만 기적이 찾아왔다네요. 작은 몸집의 귀여운 당나귀 한 마리. 지난 2월 호주의 한 농장에서 태어난 엘사입니다. 유명한 겨울 애니메이션 캐릭터에서 따온 이름이죠. 그런데 추위를 이겨낸 생명력도 부상 앞에선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다리에서 시작된 감염이 뼈까지 번져 걸을 수 없게 된 건데요. 기적적으로 한 수의사로부터 의족을 선물 받았고 지금은 씩씩하게 잘 걷고 있답니다. 엘사가 받은 건 선물이 아닌 기적이었을까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조선의 천재과학자 장영실의 일대기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 뮤지컬이 화려한 배우진과 함께 팬들을 찾아왔습니다. 한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세 번째 아바타를 통해 더 새로워진 기술과 볼거리로 극장시대의 필요성을 스크린에 펼쳐놓았습니다.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는 조선 최고의 과학자인 장영실의 마지막 행적을 모티브로 역사와 상상력을 결합해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전동석, 박은태, 카이, 신성록, 이규영 등 스타들이 총출동했는데 섬세한 연기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담은 넘버가 객석을 압도합니다. 또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대를 오가는 다양한 분위기의 변주가 무대의 볼거리를 채웁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가슴속에 늘 가까이 두지는 않았던 이야기. 하지만 위대한 발견이기 때문에 두 인물의 꿈을 보고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의 가장 순수하던 때로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미국을 배경으로 실존 인물인 보니 파커와 클라이드 베로우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2011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했으며 한국에선 11년 만에 다시 무대로 올리는데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온의 세련된 음악이 매력적입니다. 재즈, 블루스, 컨트리 등 다양한 음악 장르와 두 남녀의 사랑과 범죄를 로드무비처럼 펼쳐냅니다. 아바타 불가제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16년에 걸쳐 구축해온 거대한 세계관 속에서 아름다운 수중신과 불이 이글대는 전투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아바타만의 장점이 잘 드러나는 웅장한 스케일과 독보적인 CG의 퀄리티로
환상적인 공간이 선명하게 눈앞에 그려집니다. OTT 시대, 3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에도 극장에서 영화를 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신경 써서 운동하는 분들 부쩍 많아졌습니다. 높아진 관심만큼 더 발전한 스마트 기술들이 운동을 더 똑똑하고 편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기술들인지 최형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힘차게 스윙한 공이 그물에 맞자 잔디 코스가 보이는 화면에 공이 굴러갑니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파크 골프를 스크린으로 옮긴 건데 이 스크린 파크 골프장은 바로 지하철역 안에 있습니다. 지하철역 안에 이렇게 스크린 파크 골프 시설이 있어서 출퇴근길이나 평상시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깝게 살고 언제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덕분에 이제는 프로들 못지않게 전문적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조작하고 영상도 바로 저장할 수 있는 기술로 실력을 쑥쑥 키울 수 있고 AI의 도움을 받아 주최자들은 대회 운영을 쉽게 하고 참가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회를 골라서 편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장 동력을 만들려는 정부는 스포츠 산업을 3년 뒤 105조 원 규모까지 키울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내 스포츠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에는 AI 데이터 기반으로 사업화 지원을 고도화하고 국내 스포츠 기업 전반에 걸쳐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발전하는 스포츠 기술과 함께 더 건강해지려는 시민의식이 대한민국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10도에서 15도가량이 떨어지면서 현재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현재 강원 대관령이 영하 16.7도, 서울도 영하 11.6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7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추위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서해안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제주 산지에는 5에서 10cm, 호남 지방으로도 많게는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안가를 따라서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까지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 때가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영하 11.6도, 부산도 영하 5.9도로 전국적으로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대구 0도 등 종일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토요일 낮부터 조금씩 누그러들겠고요. 이번 주말 동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